자, 최순실이 독일에서 도피를 했었죠. 작년 가을, 겨울 그 무렵 얘기인데요. 대포폰, 그러니까 차명폰으로 대통령과 127번 통화했다는 것 특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건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규철 특검보의 브리핑 듣겠습니다. 그동안 최순실과 그 대통령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고 보이는 차명폰 2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윤 전 추 행정관이 개설해 준 것은 맞습니다. 녹취는 된 것이 없습니다. 통화 내용만 존재합니다. 25일경에 문제가 생긴 다음부터는 통화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채널A 사회 법조팀장 배혜림 기자 다시 나오셨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통화를 굉장히 많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2016년 4월, 작년 4월부터 10월 26일 태블릿 PC 보도가 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570회가 넘게 통화를 했다 이렇게 특검이 밝혔습니다. 특히 마지막 한 달 좀 넘어서는 127회, 거의 뭐 하루에 두세 통씩 했다는 얘기네요. 네, 최순실 씨가 독일로 도피한 게 작년 9월 3일입니다. 이후 10월 31일에 귀국을 하는데요. 그 사이 127회의 차명폰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입니다. 이 특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휴대전화 녹취가 아주 그 수사에 아주 그 핵심적인 증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 최순실 씨와 이 미르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는데 논의를 했던 고영태, 노승일 등등 지금 그 고영태 녹취 파일이라고 이른바 불리는 이것도 있는데요. 특검은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이후에 최순실 씨와 통화를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자, 안민석 의원이 작년 대정부 질문하면서 휴대전화를 자꾸 꺼내든 것,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썼던 차명폰, 대포폰일 수 있다는 건데, 아니 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공식적인 전화 안 쓰고 저거 씁니까? 라고 지적했던 건데 실제로 남의 이름으로 된 전화를 쓰긴 썼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개통자는 윤전추 전 행정관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윤전추 전 행정관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한 개씩 나눠서 쓰고 있었다. 이게 바로 특검의 설명인데요.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행정법원에서 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필요성을 이 차명폰을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특검 얘기는 안민석 의원이 들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남의 이름으로 개통된 전화를 썼기 때문에 대통령이 과연 무슨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 알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한상준 기자 어떻습니까? 이곳 내일 이제 진행될 것 같은데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법원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사실 오늘 법원이 양측의 얘기를 듣고 오늘 밤 자정까지 추가적으로 내용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하라고 한 상태인데요. 네. 만약 법원에서 압수수색을 인정하게 된다면 지금 네.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 내일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실질심사 진행됩니다. 네. 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 그리고 대통령 탄핵 여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물 놓고 다투고 있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입니다. 이 업무 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로 또는 직접 만나서 어떤 사안을 직접 술술 설명을 할 때 그것을 모두 다 깨알같이 적었다. 이렇게 변호인이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일단 이재용 부회장 1차 영장이 기각됐었죠. 네. 이번 2차 재청구된 영장에서의 핵심은 바로 박 대통령과 이 삼성 사이에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이 뇌물, 대가 관계입니다. 그게 바로 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이 수첩에 담겨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첩이 바로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종범 수석이 굉장히 깨알같이 꼼꼼하게 정리했다는 건 이제 공지의 사실이 되어버렸는데 17건을 특검이 정상적으로 압수한 거죠. 그거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17건은 검찰에서 압수를 한 것이고요. 네, 그러나 39개의 수첩이 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왜 첫 번째 17건과 다른 겁니까? 네, 우선 그 첫 번째 17건은 검찰에서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임의 제출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에 특검이 추가로 17건 이외에
39건의 수첩이 더 있었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네. 이것을 확보하는 과정에 지금 안종범 전 수석 측과 지금 특검 사이에 조금 의견이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의 비서관에게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임의 제출을 받았다. 청와대에 있던 것을 임의 제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안종범 전 수석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 비서관에게 내가 수첩을 준 적이 없는데 무슨 권한으로 그것을 임의 제출하느냐. 이것은 내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도한 것이나 다름없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희 변호사,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네. 안종범 수석의 소유의 수첩인데 안 수석이 낸 것도 아니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한 것도 아니라 보좌관이 갖다 줬다 이거죠. 예. 그건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제출 형태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안종범 전 수석 지금 말처럼 정말 보좌관 안 됩니다. 그런데 가져와서 막 훔쳐왔다고 하면 증거 능력이 없는 건데 네. 과연 특검이 그렇게 했겠는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보좌관으로부터 임의 제출 받았을 가능성은 높은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긴급 체포의 압수수색이라는 이렇게 긴급 압수라고 하는데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긴급하게 영장을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굳이 네. 그것을 훔쳐올 이유는 특검에게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특검의 말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네. 문제는 저게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과연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과 발부와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아니요. 그런데 지금 보겠습니다. 이 수첩은 청와대 안에 있었잖아요. 네. 영장 발부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설득을 한 것 같은데 안종범 수석의 동의가 없이 보좌관이 갖다 준 거라면 이것이 증거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지금 안종범 수석 측 변호인들은 다투고 있는 건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절도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검의 입장은 그게 이 중요한 정말 핵심 증거인 이 수첩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이 비서관이 그것을 특검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이 범죄의 증거를 은닉한 아주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아까 그 특검에서 이렇게까지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겠느냐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은 당사자의 입장을 네. 들어봐야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까 전에 조금 전에 특검에서 브리핑에서는 이 절차에 문제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긴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은 1차로 제출됐다가 기각됐습니다. 증거가 좀 부족하다 또 수사를 더 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추가로 찾은 것이 이 수첩 39개고 그 중에 박 대통령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이 문제나 뭐 두 가지 재단에 출연하는 문제를 말한 것처럼 메모가 돼 있다. 이걸로 보아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출연한 것이다라고 특검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채택이 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확률도 높아지고 또 대통령 이 뇌물 혐의가 의율되는 탄핵도 좀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 다음 그 그래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보면 어떤가요? 네, 일단 수첩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영장 발부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하겠지만 반드시 발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아닌 그건 것으로 아니고요.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직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가고 그리고 또 이 뇌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 뇌물 요구 자금 요구가 네.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뇌물죄가 완벽하게 성립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내용을 듣고 적은 것이고 안종범 수석은 사실 지금 특검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수첩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첩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것은 정황 증거는 될 수 있지만 네.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정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증거는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베이림 기자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뇌물죄는 결국 두 단계거든요. 네. 첫 번째가 공무원이 돈을 받은 거고 네. 두 번째가 그 받은 돈이 대가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네. 근데 지금 저 수첩이 있는 뭐 예전에 있었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뭐 도움을 줬다. 네. 뭐 공정위에서 압력을 해서 뭐 1,000만 주를 500만 주 뭐 매각으로 바꿔줬다. 그다음에 지금 뭐 수첩이 있다는 뭐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 재단 출연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가성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 즉 대통령의 돈을 받았다 이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특검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돈은 최순실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대통령이 받은 것을 보기 위해서 두 사람이 공모했냐, 뭐 지갑을 같이 쓰냐, 뭐 제3자 뇌물 공여 부정한 청탁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저 수첩에 만약에
안전부 수석이 만약입니다. VIP 다운표 딱 치고 뭐 이재용 부회장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청탁했다고 말했음. 최순실에게 돈 보내라고 했음.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럼 빼도 박도 못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그게 만약에요. 없다는 그게 거죠. 아니라 그냥 어제 그 특검의 설명 네. 보니까 암묵적인 합의가 눈빛 교환 같은 게 있었다. 그러나 이 암묵적인 것도 서로 다 알면서 주고 또 받은 뒤에 해준 거기 때문에 인정될 수 있다고 특검은 그러니까 설명했잖아요. 그 보고에 만약에 안종석 VIP 이재용 부회장과 눈빛으로 교환했으면 이런 내용이라든지 뭔가 부정한 척도 있었다는 또는 뭐 최순실한테 대신 돈을 보내라고 했으면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삼성한테 어떤 특혜를 줬다 이게 계속 있어 봐야 그건 대가성만 계속 입증될 뿐이지 가장 중요한 전제인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 이거를 입증하는 증거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게 증거로 채택된다고 해서 과연 영장 발부될까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증거 문제에 영향 놓고 내일 이제 법원에서는 영장 실질 심사합니다. 과연 구속할지 말지 두 번째 승부가 내일 진행될 겁니다.